최근 서울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가 늘었다는 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실제로 저희는 매달 이제 몇백 건씩 거래를 하는 회사니까요. 오셔가지고 저하고도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갈아타기 수요였어요. 그래서 강서를 팔고 마포로 간다든지 이런 수요입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데이터를 봤는데요.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40, 50대가 사시면 대부분 갈아타기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택 보유율이 60%가 훌쩍 넘거든요. 근데 20, 30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초 매입자가 많거든요. 20대 같은 경우는 10%입니다. 수준이. 예, 보유율이, 주택 보유율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대부분 최초 매입이니까요. 그래서 40, 50대 비중과 20, 30대 비중의 차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40, 50대 비중이 늘더라도 20, 30대 비중이 같이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우리가 보통 이야기했던 영끌이라고 그러죠. 21년도 초반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보면 차이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40, 50대도 많이 사고 갈아타기, 20, 30대도 최초 매입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요. 2024년 1분기 같은 경우는 그 비중 차이가 14%포인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20, 30대는 거의 안 산 거고, 그죠? 40, 50대만 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이제 2, 4분기로 와서는 20, 30대도 이제 많이 사는 걸로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느끼거든요, 피부로. 그래서 차이가 좀 이제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비중 차이로 봐서 갈아타기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갈아타기란 무엇인가요? 예, 갈아타기가 우리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내가 가진 집에서 더 좋은 지역, 더 좋은 상품으로 가서 삶의 질을 높이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를 또 높일 수 있는 이런 류의 거래 방식을 이제 이야기하고요. 광의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뒤에서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60, 70대 분들이 갈아타기는 조금 좋은 데보다는 아닌 데로, 그죠? 그리고 집 규모도 좀 줄여가시는, 애들이 다 이제 출가하고, 그죠? 결혼을 안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독립하거든요. 그럼 두 분이 사시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40평 이런 걸 가지고 있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줄여서, 그죠? 예, 가시고 이러는 것도 저는 넓은 의미의 갈아타기도 맞다. 그리고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갈아타기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의의 갈아타기는 그런 60, 70대 분 또는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분들까지도 다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갈아타기 좋은 시기는 언제인가요? 예, 우리가 대부분 갈아타기를 주거 토노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상승기 때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갈아타기는 하락기나 조정기 때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말씀드렸듯이 좁은 의미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주거 선호지역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거 선호지역 같은 경우는 상승기 때는 주거 선호지역이 더 많이 오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덜 오르니까 갈아타기 하면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나는 안 올랐는데 여기는 더 많이 오르니까요. 네. 그런데 하락기 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지는 비율은 비슷해요. 20억짜리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2억이 떨어지고요. 10억 아파트가 10% 떨어지면 1억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오히려 주거선호지로 갈아타는 게 내 건 좋게 떨어지고 여기는 금액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4년 1분기 때 갈아타기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 이유가 저는 좀 있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바뀌어갑니다. 그죠? 2달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제 말이 좀 신빙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기로 이제 접어들었다. 그래서 주거 선호 지역과 마용성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고 내 건 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늦게 이제 갈아타기 하는 건데요. 근데 갈아타기라는 게 꼭 지금 서울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갈아타기 하시는 건 아니고요. 서울 외곽에서 서울로 들어오시는 경우는 지금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강서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서울 외곽을 정리하고, 그죠? 서울로 진입하실 때 강서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오시는 데는 아주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조정기 때 하시는 게 제가 볼 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갈아타기 좋은 지역과 금액대는 어떤가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용성도 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서울 좀 외곽 지역들, 물론 그게 꼭 노도광이라든 금강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중에서도, 그죠? 주거선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마용성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이를테면 9억에서 뭐 12억, 15억으로 갈아타신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지금 또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뭐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에서도 보면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판교를 예를 든다 그러면 판교가 좋아지고 나면 분당,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천이라고 한다 그러면 과천이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집니까? 인덕원, 안양, 그 다음 삼본 이런 쪽으로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오른 지역들, 뭐 이렇게 상승률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지역들은 그 분위기를 타고 있지 않구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 가서 중개사분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뭐 여기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뚜렷한 흐름은 없어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역세권이라든지 그죠? 서울하고 접근성 좋은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가시더라도 뭐 문제 없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갈아타기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팁은?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사실은 역세권 아닌 지역이 없긴 한데요. 어쨌든 역세권이 의미가 있고요. 갈수록 이제 우리가 그 소비 자체가 역 주변에서 아마 많이 일어날 거예요. 멀리 안 가고. 내 사는 곳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뭐 슬세권이라든지 그걸 이제 하이퍼로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으로 또 코로나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 가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단지, 우리가 선택하실 때는 아무래도 대단지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역세권, 대단지, 신축. 과거에는 이제 신축도 오르고 재건축 아파트도 올랐거든요. 30년 이상 된.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30년 된 아파트라도 지금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같은 이슈가 있는데 아니면 크게 반응은 없어요. 재건축보다는 신축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봅니다.